진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쓴 겁니다. 자,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제 생각에는 법학은 물론 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해안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심리학은 진화생물학과 심리학이 만나서 탄생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전제하에 어떤 전제하에 이 진화심리학자들은 연구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게 우리가 늘 진화해온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마 우리 150대 조상 할아버지도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 동네 양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강의 듣고 뭐 그러셨을까요? 제가 최영 장군의 후손인데요. 그분은 말 타고 뭐 이렇게 전쟁 다니셨지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거기서 또 더 한참 올라가 봅시다.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화할 때 인간이라는 종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진화할 때 우리의 환경은 주로 저랬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남성들은 사냥을 다니고 여성들은 집 주변에서 채소를 채집하고 뭐 이러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차려입고 여러분도 아주 깨끗하게 입고 의자에 앉아서 강의하고 강의를 듣는 이런 참 기가 막히게 이상한 행동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요. 저 대충 벗고 창 들고 전 이러고 다니고 여기 여성들은 이제 또 바구니 들고 뭐 이렇게 그러라고 우리가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리 길지도 않은 그저 한 몇천 년 요 동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켜 놓고 도시를 만들어 놓고 차를 타고 다니고 TV를 보고 이렇게 바꿔 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우리가 진짜로 진화할 때의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화심리학 연구를 좀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욕망의 진화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저 책의 저자가 텍사스 대학의 데이빗 바스라는 교수인데 원래 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었고요. 그때 전 대학원생이었는데 제가 미시간 대학의 교수로 가니까 거기 또 한 1년 전에 그쪽으로 옮겨갖고 거기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둘 다 교수니까 이제 친구가 그때는 됐습니다. 저 양반이 연구를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분은 미국에서 여러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경대학의 심리학자 저희 동료는 일본에서 하고 저는 저 당시 서울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설문이었어요. 보내왔는데 우리말로 번역해갖고 이제 묻는 겁니다. 질문이 백몇십 개가 있는 아주 그냥 긴 그런 설문지였는데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갖고 있는 장면을 들이닥쳤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느끼나? 이런 거. 또 내 남자친구가 하여간 굉장히 자세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쭉 그걸 정리해 보니까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남성은 현장을 목격했을 때, 현장을 덮쳤을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용서해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데 정신적으로 친한 여성이 있다. 이건 죽어도 못 참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여성이 하나 난 따로 있다.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던 수렵 채집하던 시절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대에도 적용이 됩니다만 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의 외도로도 내가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목격으로라도 다른 남자와 내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볼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나누는 여성 친구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냥해서 집에 가지고 오다가 그 집에 놓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먹여야 되고 우리 식구를 먹여야 될 자원이 다른 데로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남자가 그냥 잠자리 한 번 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그 유전자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적인 관점에서는 여성은 조금 더 관대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그런 자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서 저희가 같이 논문을 1999년에 Personal Relationships라는 곳에 논문을 같이 내고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질투의 심리학적, 질투의 생물학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심성을, 인간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심성을 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법정에서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이 생물학을, 진화심리학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법학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저 기준 딱 세워놓고 그냥 모든 걸 그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그냥 형량을 때리고 과연 그 사람이 사회에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미처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왜 여성살인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를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법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의 시대에 법학과 생물학이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